산모님, 아기 상태를 봐서 유도분만을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딸이라니, 얼른 낳고 빨리 둘째 준비해라. 둘째는 아들 낳아야 하는 거 알지? 하필 오늘 애를 낳아? 알겠어. 회식 끝나고 갈게. 여보, 당장 와야 해. 우리 아들이 원래 이러는 애가 아닌데 며느리가 남편을 너무 힘들게 하네. 오늘 중요한 회식도 망치고. 불쌍한 우리 딸. 걱정 마. 너는 엄마가 지켜줄게. 아빠가 못 준 사랑 엄마가 모두 다 줄 거야. 산후조리원은 무슨. 우리 집 가서 지내면 되지. 돈 아깝게. 오늘 저녁에는 친척들이 손잡으러 온다고 하니 저녁 준비도 좀 해라. 어머님, 저 이혼하겠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아이는 제가 혼자 키울 테니 두고 보세요. 안녕하세요. 채널 마음의 나마입니다. 오늘 사연은 출산의 순간마저 무너뜨린 폭력과 그 고리를 끊어낸 한 엄마의 기록을 담았습니다. 초등학교 교사였던 지혜 씨는 소개로 민수 씨를 만나 행복한 결혼을 꿈꿨지만 현실은 그와 정반대인 사람이었다는 걸 결혼 후 알게 됩니다. 딸을 가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반기지 않았던 남편과 시어머니. 출산 직후에도 시댁의 가혹한 요구가 이어지자 지혜 씨는 증거를 확보 후 친정의 도움으로 아이와 탈출, 이혼을 결심하게 되는데요. 과연 이 사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지혜 씨가 어떻게 이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지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오늘 사연 주인공인 박지혜 씨는 서울 강남구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5학년 담임을 맡고 있는 32세 교사였습니다. 부산 해운대에서 자란 지혜 씨는 아버지 박영호 씨가 중학교 교장으로 정년 퇴임하신 교육자 집안의 외동딸이었습니다. 어머니 이미숙 씨는 한복 제작 전문가로 부산에서 작은 한복집을 운영하며 품격 있는 삶을 사셨죠. 지혜 씨는 대학교 4학년 때 선배 소개로 최민수 씨를 만났습니다. 당시 민수 씨는 서울에 있는 중견 전자부품 회사에 갓 입사한 신입사원이었습니다. 키 178cm의 단정한 외모, 예의 바른 태도까지 첫인상부터 좋았습니다. 교제 3년 동안 민수 씨는 정말 다정한 남자친구였습니다. 지혜 씨가 학교 업무로 힘들어하면 따뜻한 차를 사들고 학교 앞까지 찾아왔고 주말마다 데이트 코스를 미리 계획해두는 세심함도 있었습니다. 지혜 씨는 이 사람이라면 평생을 함께할 수 있겠다고 확신했습니다. 부모님도 사위가 참 성실하고 책임감 있어 보인다며 흡족해 하셨죠. 결혼 전 상견례 자리에서 민수 씨의 어머니 홍순자 씨를 처음 만났을 때도 별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순자 씨는 60대 초반의 단정한 외모에 말투도 조근조근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칭찬했고 친정 어머니도 사돈 어른의 인품이 좋다며 만족스러워 하셨죠. 하지만 결혼식을 3개월 앞두고 작은 균열이 시작되었습니다. 민수 씨가 어머니께서 예단을 좀 줄여도 되겠냐고 하신다며 양해를 구했습니다. 지혜 씨가 그럼 예물도 줄이자고 하자 민수 씨는 어머니께서 섭섭해 하실 것 같다며 난색을 표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예단은 줄이자면서 예물은 그대로 받겠다는 건가요? 하지만 지혜 씨는 결혼을 앞두고 파격나는 것이 싫어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결혼식 날 신랑 측 하객은 신부 측의 절반도 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패백자리에서 시어머니는 우리 집안은 대대로 아들을 낳는 집안이니 며느리도 꼭 아들을 낳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지혜 씨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어머니 이미숙 씨가 얼굴을 굳히며 요즘 시대에 무슨 말씀이냐고 항의했지만 시어머니는 웃으며 농담이라고 둘러댔습니다. 하지만 그건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예고였습니다. 신혼 초 민수 씨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결혼 전 그 다정함은 온데간데 없고 퇴근하면 소파에 누워 휴대폰만 보거나 게임에 몰두했습니다.
지혜 씨가 설거지를 같이 해달라고 부탁하면 민수 씨는 자신도 피곤하다며 아내가 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은 회사에서 전쟁터를 다녀왔다는 이유였습니다. 주말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청소, 빨래, 요리 모두 지혜 씨의 몫이었습니다. 민수 씨는 친구들과 골프 약속, 회사 동료들과 술자리에 바빴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두세 번씩 시댁 방문이 의무처럼 생겼습니다. 시어머니는 김치가 떨어졌다며 담가달라고 했고, 명절 음식 준비는 당연히 며느리가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요즘 젊은 애들은 그것도 못하냐는 핀잔과 함께였습니다. 시어머니의 요구는 점점 늘어났습니다. 심지어 평일 저녁에 갑자기 전화가 와서 내일 친척 모임이 있으니 떡을 사오라는 지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지혜 씨가 내일은 학교에 중요한 회의가 있다고 말하면 민수 씨가 끼어들었습니다. 회의는 무슨 당신이 빠져도 회의는 진행된다며 어머니가 부탁하신 건데 그것도 못하냐고 따졌습니다. 결혼 1년 차 지혜 씨는 이미 지쳐 있었습니다. 결혼 2년 차 봄 지혜 씨는 임신 소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산부인과에서 초음파로 작은 심장 박동을 확인하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민수 씨에게 전화를 걸어 아기가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민수 씨는 그냥 그렇냐며 자신은 지금 회의 중이니 나중에 얘기하자고 말했습니다. 그게 끝이었습니다. 축하도 기쁨도 없었습니다. 퇴근 후 집에 온 민수 씨는 맥주를 마시며 아기는 좋은데 지금 회사에서 승진 심사 기간이라 아내가 알아서 잘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은 집안일까지 신경 쓸 여력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지혜 씨가 자신도 임신했고 입덧도 심하다고 말하자 민수 씨는 아직 초기니까 나중에 배가 나오면 그때 쉬라고 말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시어머니였습니다. 임신 소식을 듣자마자 수원에서 올라온 순자 씨는 지혜 씨의 배를 만지며 아들이겠지. 우리 집안은 대대로 아들만 낳았다고 말했습니다. 지혜 씨가 아들이든 딸이든 건강하게만 태어나면 된다고 말하자 시어머니는 딸은 무슨 딸이냐며 아들을 낳아야 한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날부터 시어머니의 간섭이 시작되었습니다. 미역국은 매일 먹어야 하고 커피도 콜라도 아이스크림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머리는 왜 자꾸 감냐며 임신 중에는 머리를 자주 감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는 당장 그만두라고 했습니다. 애를 베고 직장을 다니면 애가 허약하게 태어난다는 이유였습니다. 지혜 씨가 요즘은 임신해도 직장을 다니는 게 일반적이라고 말하자 시어머니는 발끈했습니다. 일반적이냐며 손자한테 무슨 일 생기면 책임질 거냐고 따졌습니다. 임신 4개월째 성별을 알 수 있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산부인과에서 의사 선생님은 아기가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으며 딸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순간 지혜 씨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딸이라니. 시어머니가 그토록 아들을 원했는데. 집에 돌아와 민수 씨에게 조심스럽게 아기가 딸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수 씨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제일 먼저 걱정한 것은 어머니한테 뭐라고 말할지였습니다. 아내와 뱃속 아기에 대한 걱정이 아니라 어머니의 반응이었습니다. 다음 날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민수한테 들었다며 병원을 잘못 간 것 같으니 다른 병원에 가서 다시 확인해 보라고 했습니다. 지혜 씨가 요즘 초음파 검사는 정확하다고 말하자 전화기 너머로 깊은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딸이면 어쩔 수 없으니 낳고 나서 둘째를 빨리 준비하라고 말했습니다. 둘째는 꼭 아들을 낳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임신 6개월부터 지혜 씨의 몸은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배가 불러오면서 허리 통증이 심해졌고 잠도 제대로 잘 수 없었습니다.
학교 수업을 마치고 집에 오면 녹초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민수 씨는 변함없었습니다. 저녁은 어떻게 할 거냐며 오늘 회식이라 늦는다고 아침에 말했다고 상기시켰습니다. 지혜 씨가 너무 힘들다고 말하자 민수 씨는 배달 음식을 시켜 먹으면 된다며 진짜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주말에도 민수 씨는 골프를 가거나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지혜 씨가 병원에 같이 가자고 해도 다음에라는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시어머니는 한 달에 2~3번씩 찾아와서 집안 곳곳을 검사했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다며 임신했다고 집안일을 안 하면 어떡하냐고 꾸짖었습니다. 지혜 씨가 요즘 배가 불러서 청소하기가 힘들다고 말하자 시어머니는 자신은 임신하고도 밭일을 다 했다며 요즘 젊은 애들은 참 나약하다고 비난했습니다. 임신 7개월째 지혜 씨는 조기진통 증세로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혼자서 택시를 타고 병원에 갔습니다. 민수 씨는 회사 회식 중이라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지만 의사 선생님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으니 안정을 취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가족분들의 도움이 필요하다고도 했습니다. 가족의 도움. 그게 지혜 씨에게는 가장 먼 이야기였습니다. 밤 11시가 넘어서야 술에 취한 민수 씨가 집에 들어왔습니다. 오늘 병원에 갔냐며 괜찮냐고 물었고 지혜 씨가 이제 괜찮다고 하자. 그럼 됐다며 내일 아침 일찍 출근해야 하니 자자고 말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지혜 씨는 화장실에 앉아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뱃속 아기가 움직이는 게 느껴졌습니다. 지혜 씨는 작은 목소리로 딸에게 미안하다고 엄마가 너를 지켜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임신 8개월 시어머니는 산후조리원 예약을 취소하라고 했습니다. 산후조리원은 돈 낭비니 자신의 집에 와서 시어머니가 봐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지혜 씨가 산후조리원에서 조리하고 싶다고 말하자 시어머니는 아들도 아닌데 무슨 산후조리원이냐며 그 돈이면 나중에 둘째 아들을 낳을 때 쓰는 게 낫다고 말했습니다. 지혜 씨가 거절하자 시어머니는 민수 씨에게 전화했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 씨가 화를 내며 왜 어머니 말씀을 안 듣냐고 따졌습니다. 어머니가 봐주겠다는데 그게 얼마나 고마운 일이냐는 것이었습니다. 지혜 씨가 자신은 산후조리원에서 제대로 쉬고 싶고 자기 돈으로 하겠다고 말하자 민수 씨는 내 돈이 어디 있냐며 결혼하면 다 우리 돈이니 멋대로 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산후조리원 예약은 취소되었습니다. 임신 39주차 드디어 예정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혜 씨는 학교에 출산 휴가를 신청하고 마지막 수업을 마쳤습니다. 아이들이 선생님 아기 낳으면 사진을 보여달라며 예쁜 편지를 써주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 씨는 내일 회사에서 중요한 회식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본부장님도 오시는 자리라서 꼭 참석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혹시 뭐 문제 생기면 119를 부르면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덧붙였습니다. 지혜 씨가 자신은 지금 예정일 일주일 전이라고 말하자 민수 씨는 알지만 처세는 보통 늦게 나온다며 괜찮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3시 지혜 씨는 정기 검진을 위해 강남에 있는 산부인과를 방문했습니다. 혼자서 택시를 타고 갔습니다. 진료실에서 초음파 검사를 받는데 의사 선생님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양수가 많이 줄었고 아기 심박동도 조금 불안정하니 입원하는 게 좋겠다고 했습니다. 아기 상태를 봐서 오늘 밤이나 내일 중으로 유도분만을 시작해야 할 것 같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순간 지혜 씨의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혼자였습니다. 남편은 회식 중이고 친정은 부산이고 시어머니한테는 연락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민수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3번째 신호음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민수 씨는 왜 전화했냐며 자신은 지금 회식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지혜 씨는 지금 입원해야 한다며 아기를 오늘 밤이나 내일 낳아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민수 씨는 갑자기 왜 그러냐며 예정일도 안 됐는데 이상하다고 말했습니다. 지혜 씨가 응급 상황이라며 양수가 줄었다고 설명하고 빨리 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민수 씨는 한숨을 쉬며 왜 하필 오늘이냐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알았으니 회식 끝나고 가겠다고 말하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지혜 씨는 혼자 입원 수속을 밟았습니다. 분만실로 옮겨지고 진통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약한 통증이었지만 점점 강해졌습니다. 오후 6시, 7시, 8시. 민수 씨는 오지 않았습니다. 진통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간호사가 손을 잡아주며 남편분이 곧 오시냐고 물었을 때 지혜 씨는 고개를 돌리고 눈물을 참았습니다. 오후 9시 30분, 드디어 민수 씨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얼굴이 붉고 비틀거리며 걸어왔습니다. 민수 씨는 왔다며 아직 안 나았냐고 물었습니다. 지혜 씨가 진통으로 몸을 떨며 손을 뻗었지만 민수 씨는 옆 의자에 털썩 앉으며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본부장님이 2차까지 가자고 해서 안 갈 수가 없었다며 오늘이 승진 명단이 나오는 날이라고 변명했습니다. 진통이 또 왔습니다. 지혜 씨는 침대 난간을 붙잡고 신음했습니다. 민수 씨는 소리 좀 작게 내라며 다른 사람들이 놀란다고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오후 10시 진통 간격이 5분으로 좁혀졌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와서 확인하더니 곧 분만실로 이동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또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시어머니 홍순자 씨였습니다. 민수 씨가 전화한 모양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자기 손주를 낳는데 오면 안 되냐고 말하며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진통으로 고통받고 있는 며느리가 아니라 술에 취한 아들에게 먼저 안부를 물은 것입니다. 시어머니는 회식도 제대로 못하고 며느리가 왜 하필 오늘 이러냐며 혀를 찼습니다. 지혜 씨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들을 쳐다봤습니다. 시어머니는 애 낳는 거 다 그런 거라며 자신은 지혜 씨를 낳고 3일 만에 밭일을 나갔다고 말했습니다. 오후 10시 30분 진통이 2분 간격으로 좁혀졌습니다. 지혜 씨는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땀이 온몸을 적셨습니다. 지혜 씨는 민수 씨에게 손을 잡아달라고 부탁했지만 민수 씨는 휴대폰 게임에 열중하고 있었습니다. 잠깐만 이거 끝나고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또 강한 진통이 왔습니다. 지혜 씨는 참을 수 없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민수 씨가 벌떡 일어나더니 소리를 지르지 말라고 머리가 아프다고 소리쳤습니다. 그리고는 침대 쪽으로 다가와서 진통으로 침대 밖으로 나온 지혜 씨의 다리를 발로 찼습니다. 조용히 하라는 말과 함께였습니다. 지혜 씨는 그 충격에 침대에서 거의 떨어질 뻔했습니다. 간호사들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간호사들이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소리쳤지만 민수 씨는 너무 시끄러워서 그랬다고 변명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시어머니 홍순자 씨가 간호사와 지혜 씨를 향해 말했습니다. 우리 민수는 원래 이러는 애가 아닌데 며느리가 남편을 너무 힘들게 해서 그런 거라고 오늘 중요한 회식도 망쳤다고 덧붙였습니다. 지혜 씨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시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자신은 지금 아기를 낳고 있는데도 시어머니는 여전히 아들 편을 들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래서 어쩌냐며 애 낳는 거 다 그런 거니 너무 유난 떨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간호사가 분노한 표정으로 보호자분들은 지금 당장 나가달라고 말했습니다. 산모가 위험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위험하긴 뭐가 위험하냐며 애 하나 낳는데 무슨 일이 있겠냐고 대받았습니다. 간호사는 다시 한번 지금 당장 나가라고 강하게 말했습니다. 결국 민수 씨와 시어머니는 분만실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지혜 씨는 혼자 남았습니다. 다리에서는 아직도 발로 찬 자국이 붉게 남아 있었습니다. 진통은 계속되었습니다. 오후 11시 20분, 지혜 씨는 분만실로 이동했습니다.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들만 함께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힘내라며 이제 조금만 더 버티면 된다고 격려했습니다. 지혜 씨가 자신은 혼자라고 말하자 의사 선생님은 혼자가 아니라며 우리가 다 여기 있고 곧 만날 아기가 있다고 위로했습니다. 새벽 12시 47분.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딸이었습니다. 건강한 딸이었습니다. 지혜 씨는 기진맥진했지만 처음 안아본 딸의 얼굴을 보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지혜 씨는 작은 딸을 보며 미안하다고, 엄마가 미안하다고 속삭였습니다. 작은 딸은 따뜻했습니다. 3.2kg의 건강한 아기였습니다. 간호사가 아기를 안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몇 분 후 복도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뭐야, 딸이냐며 정말 딸이라고 실망하는 목소리였습니다. 지혜 씨는 그 말을 듣고 침대에 누운 채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게 맞나?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출산 다음 날 지혜 씨는 회음부 봉합 부위가 아파서 제대로 걷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아침 일찍 찾아와서 오늘 퇴원하라고 말했습니다. 수원집에서 자신이 봐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지혜 씨가 아직 몸이 힘들다고 말하자 시어머니는 괜찮다며 집에 가서 쉬면 되고 병원비가 아깝다고 말했습니다. 민수 씨도 어머니 말씀이 맞다며 집이 더 편하니 빨리 퇴원하자고 거들었습니다. 지혜 씨는 항의할 기력조차 없었습니다. 오후에 강제로 퇴원해서 수원 시댁으로 갔습니다. 시댁은 30년 된 낡은 빌라 2층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없었습니다. 민수 씨는 집만 날라주고 회사에 가야 한다며 사라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방을 알려주며 짐 정리하고 저녁을 준비하라고 말했습니다. 손님도 온다는 것이었습니다. 민수 씨의 삼촌네 가족이 손주를 보러 온다고 했습니다. 출산한 지 24시간도 안 된 산모에게 저녁 준비를 시키다니. 지혜 씨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혜 씨가 지금 회음부를 봉합해서 서 있기도 힘들다고 말하자 시어머니는 그까짓 거 진통제 먹으면 된다며 자신은 지혜를 낳고 3일 만에 밭일을 나갔다고 또 말했습니다. 결국 지혜 씨는 통증을 참으며 부엌에 섰습니다. 아기는 방에서 울고 있었지만 시어머니는 TV를 보며 애가 왜 이렇게 시끄럽냐고 투덜댔습니다. 저녁 6시 친척들이 도착했습니다. 친척들은 손주를 낳았냐며 근데 딸이라고 했습니다. 딸은 좀 그렇다며 다음에는 아들을 낳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누군가는 며느리 얼굴이 왜 그러냐며 화장 좀 하라고 했습니다. 아무도 지혜 씨를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출산 축하 인사도 없었습니다. 그저 딸을 낳은 것에 대한 실망만 가득했습니다. 저녁을 준비하고 설거지를 하고 아기를 돌보는 것 모두 지혜 씨의 몫이었습니다. 민수 씨는 삼촌과 소주를 마시며 회사 이야기에 열중했습니다. 밤 10시 친척들이 돌아가고 지혜 씨는 방에 쓰러졌습니다. 온몸이 아팠습니다. 특히 회음부 봉합 부위에서 피가 새어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아기가 울었습니다. 수유를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젖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문이 벌컥 열리며 시어머니가 들어왔습니다. 애를 좀 조용히 시키라며 자신이 잠을 못 잔다고 했습니다. 지혜 씨가 젖이 잘 안 나온다고 말하자 시어머니는 그러니까
산후조리원 같은 데 가려고 하면 안 되는 거라며 집에서 미역국을 먹어야 젖이 나온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직접 미역국을 끓여 먹으라고 지시했습니다. 출산 3일째, 지혜 씨는 한계에 달했습니다. 회음부 통증은 더 심해졌고 열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아기는 계속 울었고 젖은 여전히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혜 씨는 민수 씨에게 병원에 가야 할 것 같다며 열이 나고 통증이 심하다고 말했습니다. 민수 씨는 지금은 회사에 있으니 택시를 타고 가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지혜 씨가 아기를 안고 택시를 어떻게 타냐고 묻자 민수 씨는 어머니한테 부탁해보라며 자신은 진짜 바쁘다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말하자 병원은 무슨 병원이냐며 산후통은 다 그런 거니 참으라고 말했습니다. 약국에 가서 진통제나 사 먹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지혜 씨는 혼자 아기를 업고 약국까지 걸어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데 다리에 힘이 풀려 넘어질 뻔했습니다. 출산 5일째 밤, 지혜 씨는 화장실 바닥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서 부산에 계신 부모님께 전화를 걸까 하다가 멈췄습니다. 부모님이 알면 너무 걱정하실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혈압도 높으신데 괜히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은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출산 7일째, 지혜 씨는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이혼하자. 이 사람들과는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지혜 씨는 먼저 출산 당일 병원 영상부터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산부인과에 전화를 걸어 일주일 전에 출산한 환자인데 그날분만 대기실에서 있었던 일에 대한 CCTV 영상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는 질문에 지혜 씨는 남편이 자신을 발로 찼다고 진통 중이었는데도 그랬다고 설명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간호사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날 그 환자냐며 잠시만 기다리라고 말했습니다. 10분 후 병원 원장이 직접 전화를 받았습니다. 원장은 그날 일은 의료진 모두가 기억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CCTV 영상은 법적 절차를 밟으면 제공할 수 있고 필요하면 자신들이 증인으로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원장은 20년 넘게 산부인과 의사를 하면서 그런 끔찍한 장면은 처음 봤다며 도와주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지혜 씨는 눈물이 났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 자기 편이 되어준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지혜 씨는 그동안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모두 백업했습니다. 민수 씨와 시어머니가 보낸 수많은 메시지들. 오늘 저녁 준비는 안 했냐는 메시지, 어머니 김치 담그는 거 도와드리라는 메시지, 딸을 낳아서 실망이라는 메시지, 둘째는 꼭 아들을 낳으라는 메시지. 모든 것이 증거였습니다. 출산 10일째, 지혜 씨는 부산 친정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가 전화를 받자 지혜 씨는 엄마라고 부르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가 왜 그러냐며 목소리가 왜 그러냐고 물었습니다. 지혜 씨는 더 이상은 못 살겠다고, 출산할 때 민수가 자신을 발로 찼다고, 진통 중이었는데도 그랬다고 말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어머니의 비명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무슨 일이냐며 자세히 말해보라고 했습니다. 지혜 씨는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결혼 후 3년간의 일들, 임신 중 겪은 일들, 출산 당일의 끔찍한 일, 그리고 지난 10일간의 지옥 같은 시간들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지혜 씨는 이혼하고 싶다고, 이 사람들이랑은 절대 못 산다고 말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아버지의 깊은 한숨이 들렸습니다. 교장 선생님으로 평생을 교육에 헌신하신 아버지. 항상 온화하고 이성적이셨던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는 알았다며 당장 서울로 올라가니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다리라고 말했습니다. 3시간 후
부산에서 KTX를 타고 올라온 부모님이 수원 시댁 앞에 도착했습니다. 아버지는 현관문을 두드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문을 열었고 사돈 어른이 무슨 일로 왔냐고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딸을 데리러 왔다고, 지금 당장 데려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무슨 소리냐며 당황했지만 어머니가 안으로 들어가서 지혜 씨를 부축해 나왔습니다. 지혜 씨는 야윈 얼굴에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딸의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시어머니가 가로막으며 이러시면 안 된다고, 며느리가 시댁에서 산후조리를 받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당연하다고 했냐며 출산한 지 10일 된 산모한테 밥하고 청소하고 애 돌보라고 한 게 당연하냐고, 사위가 진통 중인 아내를 발로 찬 게 당연하냐고 따졌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건 민수가 술을 마셔서 그랬다고 변명했지만 아버지는 변명을 들으러 온 게 아니라며 딸과 손주를 데리고 간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손주는 자신들 집안 핏줄이라고 항변하자 아버지는 핏줄이면 뭐 하냐며 소중하게 대하지도 않으면서 무슨 핏줄이냐고, 딸이라고 실망한다고 했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시어머니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지혜 씨는 부모님과 함께 짐을 쌌습니다. 아기 물건, 옷까지, 그리고 중요한 서류들. 30분 만에 그 집을 나왔습니다. 차 안에서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자신이 법률사무소 몇 군데를 알아봤다고, 내일 당장 변호사를 만나자고, 이혼 소송을 준비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남편 자식은 절대 용서 안 한다며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교장 선생님으로 평생을 학생들을 사랑으로 대하셨던 아버지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서울 강남에 있는 법률사무소. 가족법 전문 김민지 변호사가 지혜 씨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변호사는 정말 힘드셨겠다며 위로했습니다. 지혜 씨가 자신이 이길 수 있을지 물었습니다. 변호사는 물론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우선 폭행죄부터 성립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임신부에 대한 폭행은 가중처벌 대상이고 더구나 진통 중이었다는 점이 악질적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김 변호사는 노트북을 열며 설명을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이혼 사유도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배우자의 폭행, 시댁의 학대, 산후조리 방해 등이 모두 이혼 사유가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위자료도 상당액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변호사의 경험상 최소 5천만 원은 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양육비, 재산분할까지 합치면 상당한 금액이 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아버지가 형사고소도 가능한지 물었습니다. 변호사는 물론이라며 폭행죄로 고소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병원 CCTV와 의료진 증언이 있으니 유죄 판결은 확실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일주일 후 지혜 씨는 민수 씨를 폭행죄로 형사 고소했습니다. 동시에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민수 씨에게 고소장과 이혼 소송 서류가 배달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민수 씨는 미쳤냐며 고소를 하고 이혼을 하냐고 소리쳤습니다. 지혜 씨는 당연하다고 말했습니다. 자신한테 그렇게 하고 가만히 있을 줄 알았냐는 것이었습니다. 민수 씨는 술을 마셔서 실수했다며 사과하겠으니 이혼을 취소하라고 말했습니다. 지혜 씨는 지금 와서 사과가 통할 것 같냐며 민수는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민수 씨가 자신이 끝났다고 하며 자신이 누군지 아냐고 따졌지만 지혜 씨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음 날 민수 씨는 회사에서 불려갔습니다. 인사팀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가정폭력으로 형사고소를 당한 게 사실인지 물었습니다. 민수 씨가 오해라며 변명하려 하자
팀장은 오해든 뭐든 회사는 가정폭력 가해자를 임원으로 승진시킬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승진은 탈락이고 앞으로 재판 결과를 지켜본 후 인사상 조치를 취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민수 씨는 회사에서 돌아와 시어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큰일 났다며 지혜가 자신을 고소했고 회사에서도 승진해서 탈락했다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며느리가 감히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며 분노했습니다. 민수 씨가 어떡하냐고 물었고 시어머니는 일단 변호사를 구해야겠다며 돈이 얼마가 들든 어쩔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동안 남편 몰래 모아둔 돈이 있었습니다. 약 3억 원이었습니다. 남편 명의 계좌에서 조금씩 빼돌려 자기 명의로 만든 비자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큰 실수였습니다. 지혜 씨의 아버지 박영호 씨는 교장 출신답게 인맥이 넓었습니다. 그는 세무사 친구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세무사 친구는 시어머니 재산을 한번 조회해보라며 편법 증여나 탈세 혐의가 있을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조사 결과 시어머니가 자기 명의로 만든 비자금 3억 원이 발각되었습니다. 증여세 신고도 하지 않은 명백한 탈세였습니다. 박영호 씨는 즉시 국세청에 제보했습니다. 한 달 후 시어머니에게 국세청 추징금 고지서가 날아왔습니다. 증여세 6천만 원, 가산세 포함 약 1억 원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민수 씨의 아버지, 시어머니의 남편인 최재철 씨가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최재철 씨는 아내가 자기 돈 3억을 빼돌렸다며 분노했습니다. 아내가 만약을 대비해서 그랬다고 변명하자 최재철 씨는 만약을 대비해서 내 돈을 훔쳤냐며 이혼이라고 소리쳤습니다. 시댁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즉시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재산 분할에서 불리해진 시어머니는 빚더미에 앉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형사재판일이 왔습니다. 법정에는 민수 씨, 시어머니, 그리고 지혜 씨와 부모님이 있었습니다. 판사가 피고인에게 2025년 9월 1일 밤 산부인과에서 진통 중이던 아내를 발로 찬 사실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민수 씨는 술에 취해서 그랬다고 변명했습니다. 판사는 예, 아니오로 대답하라고 말했습니다. 민수 씨는 결국 예라고 대답했습니다. 방청석에서 탄식 소리가 들렸습니다. 검사가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그날 병원 CCTV 영상이었습니다. 화면에 그날의 장면이 재생되었습니다. 진통으로 고통받는 지혜 씨, 술에 취한 민수 씨, 그리고 발로 차는 장면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방청석에서 누군가 신음했습니다. 다음으로 당시 담당 간호사가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간호사는 15년간 산부인과 간호사로 일했지만 그런 장면은 처음 봤다며 충격적이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산부인과 원장도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원장은 의학적으로 진통 중인 산모에게 물리적 충격을 가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며 조기 태반박리나 출혈을 유발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수 씨의 변호사가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였고 일시적으로 이성을 잃었다며 사과하고 싶어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판사는 냉정했습니다. 술에 취했다는 것은 변명이 될 수 없다며 특히 아내가 임신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음주를 한 것은 오히려 가중 사유라고 판시했습니다. 1심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피해자에게 5천만 원 배상이었습니다. 민수 씨는 법정에서 무너졌습니다. 자신은 회사에서 어떻게 하냐고 말하려 했지만 판사는 조용히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복도에서 시어머니가 지혜 씨에게 다가왔습니다. 제발 고소를 취하해달라며 민수가 전과자가 되면 안 된다고 애원했습니다.
지혜 씨가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날 병원에서 어머니는 아들을 감싸며 자신을 비난했다고, 그걸 절대 잊지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때는 정신이 없어서 그랬다고 변명하자 지혜 씨는 정신이 없어서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처음부터 자신을 사람으로 본 적이 없었다고, 며느리라는 이름의 가정부, 출산 기계로만 봤다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지혜 씨는 어머니도 과거에 시집살이를 하셨을 거라며 그때 얼마나 힘드셨을지 상상이 간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 고통을 며느리한테 똑같이 주냐고, 왜 대물림하냐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났으니 다신 연락하지 말라고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8. 이혼 소송은 3개월간 진행되었습니다. 지혜 씨는 결혼 후 3년간의 모든 기록을 제출했습니다. 카카오톡 대화, 시댁 방문 기록, 출산 전후 사진, 의료 기록 등 모든 것이 증거로 제출되었습니다. 민수 씨 측 변호사는 이혼을 막으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변호사가 원고는 일시적인 감정으로 이혼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자 판사는 이게 일시적인 감정으로 보이냐며 증거들을 하나하나 검토하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재산 분할도 문제였습니다. 민수 씨는 결혼 후 모은 재산이 약 2억 원이었습니다. 아파트 계약금과 예금 등이었습니다. 판사는 원고에게 재산의 60% 밖에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민수 씨 측 변호사가 60%는 너무 많지 않냐며 보통 50%인데 왜 그러냐고 항의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교사로 일하면서 가사노동까지 전담했고 임신과 출산, 육아를 혼자 감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피고의 기여도는 40%로 판단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지혜 씨는 1억 2천만 원을 재산분할로 받게 되었습니다. 위자료는 5천만 원, 양육비는 월 100만 원으로 딸이 성인이 될 때까지 지급하도록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민수 씨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이혼 판결 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지혜 씨는 부산 해운대 친정 근처에 작은 아파트를 얻었습니다. 재산분할금과 위자료로 전세를 얻고 남은 돈은 딸의 미래를 위해 저축했습니다. 교사로 복직한 지혜 씨는 아이들을 가르치며 다시 웃음을 찾았습니다. 아이들이 선생님 아기 사진을 보여달라고 조르자 지혜 씨는 휴대폰에서 딸 사진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아이들이 우와 진짜 귀엽다고 환호했습니다. 아이들이 아기 이름이 뭐냐고 묻자 지혜 씨는 희망이라고, 박희망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지혜 씨가 가장 어두웠던 순간에 태어난 딸에게 지어준 이름이었습니다. 엄마 이미숙 씨가 매일 와서 희망이를 돌봐주었습니다. 학교 수업이 끝나면 지혜 씨는 달려와 딸을 안았습니다. 희망이가 엄마를 보고 팔을 뻗었습니다. 친정 아버지 박영호 씨는 손녀를 무척 아꼈습니다. 아버지는 우리 희망이가 세상에서 제일 예쁘다며 할아버지 딸 하나, 손녀 하나로 이렇게 예쁜 여자들한테 둘러싸여 사는 할아버지가 세상에 또 있을까 하고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희망이를 안고 해운대 바닷가를 산책했습니다. 희망아, 너는 엄마처럼 강한 사람이 되렴. 세상이 힘들어도 꿋꿋하게 이겨내는 사람이 되라고 말했습니다. 지혜 씨는 점심시간마다 동료 교사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동료들은 요즘 얼굴이 많이 밝아졌다고 말했습니다. 지혜 씨가 그러냐고 묻자 동료는 처음 복직했을 때는 많이 힘들어 보였는데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사람 같다고 말했습니다. 지혜 씨는 다들 많이 도와줘서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동료는 당연하다며 지혜 씨가 혼자 키우는 거 다들 알고 있고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하라고 했습니다. 주말에는 친정 엄마와 함께 희망이 옷을 사러 백화점에 갔습니다. 지혜 씨가 이거 어떠냐며 옷을 골랐고
어머니는 예쁘다며 손녀는 뭘 입어도 예쁘다고 말했습니다. 계산하면서 지혜 씨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웃을 수 있는 날이 올 줄 몰랐다고. 반면 민수 씨의 삶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회사에서는 가정폭력 전과자를 승진시킬 수 없다며 결국 권고사직을 받았습니다. 인사부장은 회사 이미지를 생각해야 한다며 자진 퇴사로 처리하라고 말했습니다. 민수 씨가 자신은 이 회사에 10년을 바쳤다고 애원하자 부장은 10년간 쌓아온 것을 하루 만에 무너뜨린 건 민수 씨 자신이라고 말했습니다. 재취업을 시도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인터넷에 그의 이름을 검색하면 폭행 사건 기사가 나왔습니다. 면접관들은 경력은 좋은데 2025년에 형사처벌을 받은 기록이 있다며 난색을 표했습니다. 민수 씨가 개인적인 문제였다고 변명하자 면접관들은 죄송하지만 다른 지원자를 선택하기로 했다고 통보했습니다. 5번째 면접에서도 떨어진 날 민수 씨는 혼자 소주를 마셨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됐지? 승진도 했어야 하는데 지금은 백수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홍순자 씨는 더 비참했습니다. 남편 최재철 씨와 이혼 소송에서 패배하며 집도 잃었습니다. 30년 살던 수원 빌라에서 쫓겨나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국세청 추징금 1억 원은 분할 납부 중이지만 감당하기 힘들었습니다. 결국 아들 민수 씨에게 손을 벌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번 달 세금을 낼 돈이 없다며 도와달라고 말했습니다. 민수 씨는 자신도 지금 백수인데 무슨 돈이 있냐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럼 어떡하냐며 엄마가 길바닥에 나앉으란 말이냐고 울먹였습니다. 민수 씨는 한숨을 쉬며 알았다고 자신의 예금을 깨서 보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수 씨는 비상금으로 모아둔 500만 원을 어머니에게 보냈습니다. 둘은 서로를 원망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다 내가 며느리를 잘못 고른 탓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민수 씨는 자신 탓이냐며 어머니가 지혜를 괴롭혀서 이렇게 된 거라고 맞받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자신이 며느리를 괴롭혔다는 게 말이 되냐며 자신은 며느리한테 잘해줬다고 주장했습니다. 모자는 전화기를 든 채 서로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민수 씨의 동생 최진우도 형과 연락을 끊었습니다. 진우는 형 때문에 가족이 다 망했다며 자신은 형이랑 상관없이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수 씨가 그래도 형제인데 어떻게 그러냐고 하자 진우는 형제라고 했냐며 형은 임신한 형수를 발로 찬 사람이고 자신은 그런 형을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친구들도 하나둘 떠났습니다. 오랜 친구가 미안하지만 이제 안 만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민수 씨가 왜 그러냐며 10년 친구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묻자 친구는 솔직히 말하겠다며 자기 와이프가 민수를 만나지 말래 가정폭력하는 놈이랑 어울리지 말라고 해서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민수 씨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이혼 8년 후 지혜 씨는 교감 시험에 합격해 젊은 교감이 되었습니다. 동료들이 축하하며 앞으로 더 많은 학생들을 도와달라고 말했습니다. 희망이는 초등학교 1학년이 되었습니다. 엄마가 근무하는 학교에 다녔습니다. 희망이는 오늘 받아쓰기 100점을 받았다며 자랑했습니다. 지혜 씨는 우리 희망이 최고라고 칭찬했습니다. 희망이는 밝고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친구들도 많고 성적도 우수했습니다. 친구들이 희망이 엄마가 교감 선생님이라며 진짜 멋지다고 말했습니다. 희망이는 우리 엄마가 최고라고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지혜 씨는 재혼 제의도 여러 번 받았지만 거절했습니다. 지금은 희망이와 함께하는 게 가장 행복하다고 나중에 희망이가 크면 그때 생각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주말에는 희망이와 함께 도서관에 가고 영화를 보고 맛있는 것을 먹었습니다.
희망이가 커서 엄마처럼 선생님이 되고 싶다고 말하자 지혜 씨는 그러면 정말 멋진 선생님이 될 거라고, 엄마는 세상에서 제일 멋진 선생님이라며 희망이를 꼭 안았습니다. 지혜 씨는 생각했습니다. 그래, 이게 행복이구나. 민수 씨는 어느새 40대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작은 회사에서 평사원으로 일했습니다. 승진도 결혼도 미래도 없었습니다. 가끔 SNS에서 지혜 씨와 희망이의 사진을 봤습니다. 내가 정말 바보였구나 하고 후회했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시어머니 홍순자 씨는 복지관에서 무료급식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아들과도 연락이 끊겼고 전 남편과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만 잘 만났어도 하고 중얼거렸지만 그건 며느리 탓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잘못이었습니다.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출산 중인 아내를 발로 찬 남편.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이죠. 하지만 이 이야기의 주인공 지혜 씨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강해졌고 당당하게 자신의 권리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딸 희망이와 함께 진짜 행복을 찾았습니다. 반면 남편과 시어머니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가족도 재산도 명예도 모두 잃었습니다. 이게 바로 인과응보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기억하세요. 참는 것만이 미덕이 아닙니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의 것입니다. 용기를 내세요. 그리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오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세요. 그리고 행복하세요.